결론적으로 재지정은 잘한 정책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최악의 한 수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정책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요. 한 달 만에 뒤집었잖아요. 차라리 그럼 2월에 풀지를 말았어야 되고. 강남발 집값 급등세에 조금 전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반년 동안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대상이 아니었던 서초까지 포함이 됐네요. 앞으로의 집값 어떻게 될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그 질문부터 드릴게요. 조금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빠져있던 서초까지 포함한다고 했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전체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집값 하락합니까? 집값 하락 안 하겠죠. 하락 왜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집값이 하락하려면 이제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떨어뜨려야 되고요. 아, 내 집값 좀 저렴하게 팔아야겠다. 첫 번째고요. 호가가 떨어지면 이제 매수자들이 그걸 받아줘서 거래가 돼야만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잖아요. 정상대처. 네. 작년에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지정돼 있을 때도 올라갔잖아요. 풀어주니까 더 올라갔는데 네. 주인들 마음은 똑같거든요. 한번 올라가게 되면 그게 나의 집값 시세라고 이제 바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는 건 이제 손해라고 이제 인지를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집을 요즘 많이 안 가지잖아요. 똘똘한 한 채만 가지는 게 트렌드인데 한 채를 가졌는데 재지정이 됐다? 네. 갑자기 내가 손해를 보면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관망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에 호가를 뚝 떨어뜨려요. 33억에서 30억에 팔겠다라고 하면 매수자들이 덥석 잡아주면 괜찮은데 네. 매수자들 마음은 또 반대거든요. 이게 집주인이 뭔가 호가를 올리면 뭔가 좀 따라가고 싶은 마음, 기대감이 생기는데 호가를 내리게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은 반대의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고착화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간 집값이 여기서 추가 상승은 막을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걸 기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더 내려가려면 한마디로 우리가 멘탈이 좀 나가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 미국이 울트라 스텝을 뭐 금리 인상을 한 2번, 3번 연속으로 해버리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게 생기면 우와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2026년 내년 입주 물량 급감은 뭐 기정사실이죠. 서울은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인상보다는 높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집주인이 굳이 지금 호가를 내릴 이유는 제가 집주인이라도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주인 시점은 그렇고 집주인이야 뭐 지금 급한 사람은 이미 작년 재작년 고금리 때 다 팔았을 테고 그러면 사려던 사람들 심리는 어떨까요? 이 얘기는 갭 투자가 다음 주 월요일 거래분부터는 반년 동안은 안 된다는 건데 그 네. 물건은 네네. 사려고 대기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일단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규제가 되니까 지켜보자라는 이제 발을 빼는 매수자들이 나올 것도 같고요. 또 한 부류는 다음 주부터 전세 끼고 못 사니까 네. 이번 주에 빨리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일요일까지는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지 이번 주 않을까. 부동산 바글바글할 것 같은데요. 바글바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요.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리면 전세 끼고 사면 되고 지정이 되면 내가 입주하면 되잖아요. 내 집을 팔든지 네.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비언 목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는 지금 또 매물이 없습니다. 신고가 계속 나오고요. 거기는 난리가 아직 아닙니다. 지정이 여전히 지정 네. 중이죠. 그래서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지정을 하고 있어도 신고가가 나오고 줄을 쓰고 난리도 아닌데 이게 다시 지정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악재냐라고 하면 유일하게 악재라고 하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 내가 입주할 수는 원정 없으니까 사야 투자하려던 되는데 분들. 지방의 자산가들이나 전문직들은 아마 올 주말에 좀 바삐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재개발 구역이에요. 용산에 뭐 158번지 일대 재개발 네. 이런 곳들 가보면 재개발 구역들은 작잖아요. 뭐 전용 면적 5평, 8평짜리 원룸들도 있고 한데 토지거래가 구역이면 입주해야 되는데 5평에 30억짜리 사면서 5평에 잠실 엘스 같으면 실거주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런 재개발 구역의 입주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이 토지거래가 구역 묶이면 사실은 집값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뭐 기존에도 재개발 대상 아파트 단지들은 송파 등에서도 다 빠져 있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뭐 기존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그 생각은 들어요, 소장님. 이게 집을 거래한다는 게 보통 몇 달은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그렇죠. 자기 집 팔고 사려던 사람, 계약서만 쓰면 되는 사람 뭐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계약금 받아서 자기 집 다른 데로 넘겨놓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거는 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좀 스텝이 좀 많이 꼬이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발걸음이 이제 한 3일 4일 남았잖아요. 이 사이에 이제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3월 24일 계약 분부터니까 네. 일단 계약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뒤에 일은 다시 도모를 해야 되니까 시장에 혼선을 주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계약을 마음이죠. 했는데 지방에 사시는 분이 계약금을 걸었는데 거래가 깨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이럴 때는 계약금을 어떻게 반환해야 돼요, 서로? 원래는 계약 깨는 사람이 2배 물어주잖아요. 2배 물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다른 뭐 천재지변도 아니고요. 뭐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3월 24일 전에 계약서 쓰고 계약서 쓰면 되잖아요. 3월 23일까지. 아니 쓰면 되는데 네. 갭 투자가 막힌 분들은 내가 와서 못 산다. 나는 갭 투자 되는 줄 알고 계약서 썼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정책의 부작용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텐데 서로 좀 합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와. 싶고 빨리빨리 좀 아마 요 며칠은 굉장히 네. 시장에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재지정은 잘한 정책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최악의 한 수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정책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요. 한 달 만에 뒤집었잖아요. 차라리 그럼 2월에 풀지를 말았어야 되고 2월에 풀었는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를 제가 좀 굳이 네. 뭐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실거래 가격이 늦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 서울에서 서울시 반응은 많이 안 올랐어. 그냥 약간의 상승 정도야라는 반응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최근에 이제 가격이 급등한 실거래 가격 지수가 잡혔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화들짝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큰일 그래서 났다. 지난주에 임장을 가보셔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 현장에 했잖아요. 가서 문제가 네. 있었으면 차라리 2월에 재빨리 뒤집든지 한 달 지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잠실 엘스 리센츠가 33억 정도면 야.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지금 지정한다는 얘기는 정책의 신뢰는 떨어지고 효과는 크지도 않는 뭐 최악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작품성과 흥행성을 다 놓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 주 동안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한 주였잖아요. 네. 이때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까요? 일단 뭐 오늘 발표가 됐으니까 다시 재지정에 대한 뭐 통계는 아마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속 올라가긴 했습니다. 서울이 0.2%까지 올라갔고요. 송파구가 0.72%까지 부동산은 주간 통계가 이 정도 나오니까 아마 서울시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걸 대책을 안 만들 수는 없는 상황에 궁지까지 좀 내몰린 것 같은데 서초 강남도 0.6이 훌쩍 넘었네요. 0.6이 강남은 0.69%까지 올라갔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용산이 0.23%, 강동구는 0.15, 마포는 0.21, 성동은 0.29. 마용선까지도 불길이 다 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도강도 보합 내지 상승으로 돌아섰더라고요. 네, 보합이나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이제 불길이 다 번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다시 지정한다고 해서 또 이게 잡힌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어제 성동구 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계약을 하려고 매물도 없고 막 줄 서고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강남에서 번졌다. 근데 이번 대책을 보면 강남만 다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마포나 성동의 불은 여전히 인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래량을 보니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2월 한 달 동안 5천 건을 넘었는데 이게 평소 평균치하고 비교해도 더 많은 거잖아요. 5천 건이면 작년에 우리 불장이라고 했던 6월, 7월 빼고는 5천 건 넘고 6, 7, 8월 빼고는 5천 건 넘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집계 안 끝났죠. 그렇죠. 3월 말까지 3월 하면은. 말까지니까 제가 볼 때는 6천 건 넘을 것 같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6천 건 넘어가게 되면 거의 작년 8월 같은
분위기가 올 2월이었고요. 아마 3월은 거래량이 더 많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2월, 3월 거래량을 보면 사실 뭐 규제 카드가 나올 만한 상황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량은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2월에 6천 건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지정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거래량은 줄어든다면 어느 정도 감소할까요? 강남 3구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서울 전역을 지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용성이나 다른 지역들은 저는 풍선 효과 생기리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 전체를 보게 되면 또 3월, 4월 거래량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용산은 오히려. 안 되고 이제 용산은 마포, 안 되죠. 성동. 마포, 성동, 네. 강동, 동작, 노도강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심리가 있을걸요. 또 어차피 올라가면 지정되지 않겠냐? 그러면 지정되기 전에 그냥 빨리 사자라고 해서 또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 전체 다 토지거래 이번에 허가구역. 대책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네. 더 올라가게 되면 더 지정할 수도 있다. 뭐 규제 지역까지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규제 지역이 강남 3구, 용산구인데 다른 지역들도 내가 할 거야. 할 수 있으니까 니들 좀 조심해라는 경고를 일단 한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 이거를 보면 이 심리 지수가 개선되면 이후에 구매 패턴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선행 지수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서울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해서 124.7이 나왔는데요. 115 이상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상승 국면이라고 합니다. 집값 그래서 오른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빨리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미 심리 자체는 기울어졌고요. 토지거래가 구역이 사실 별거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재지정한다고 해서 뭐 나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좀 불편하네.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걸 내가 입주해야 되는구나. 네. 불편하다면 다른 지역에 사면 되고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은 강남에 여전히 사도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치명적인 규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소장님 이번에 이 단기 급등세가 정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저는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과했는데 시장님이. 저 같으면 사과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생각 좀 했습니다. 사실 어제 전문가 간담회 네.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왜 취소가 됐어요? 그러게요. 뭐 다른 일정이 있다라고 어.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어디에서 주최한?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네, 하다가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네.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제가 서울시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집값, 강남 집값 상승이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이라면 사실 걱정하지도 않잖아요. 다시 하면 되니까. 네. 근데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압구정이나 여의도나 목동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여러 채 가지게 되면 세금 폭탄 맞으니까 그냥 한 채만 가지자라는 심리가 최근에 굉장히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하나는 또 저성장, 경기 침체 요즘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보다 좀 확실한 안정성이 있는 곳.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오잖아요. 학습 효과. 도쿄는 살아남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도쿄는 어딜까? 결국 서울, 강남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지방 소멸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지방의 인구 자본까지 이제 서울이 빨아들이는 상황이다 보니 집값이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차피 내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6월에 풀어도 집값 더 올라가는데 나는 미리 당겨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 풀고 지방 경쟁력 강화시켜서 내가 서울시장이지만 서울로 오는 거 나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 경쟁력 강화에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만 던져줘서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최악의 한수 손바닥을 뒤집어 버려가지고요. 안타깝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의 매매 가격 평균 매매가를 보니까 이제는 서울의 국민 평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4억 4천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 평균이잖아요. 반평균이 80점이면 공부 잘하는 친구는 훨씬 더 높은데 야. 서울의 평균 전용 84 국평이 14억 4천만 원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괜찮은 아파트들은
훨씬 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은 높다는 얘기고 이게 강남과 강북을 합쳤기 때문에 강남 집값 비싸잖아요. 참고로 서초구의 국평 평균은 31억 4천만 원이고요. 와. 평균이요? 평균이요. 반평균이 이렇습니다. 강남구는 27억. 송파구는 평균이 20억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이 서울 평균이 14억 정도 올라간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강남이야 뭐 서초는 뭐 대단지 원베일리 같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평균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를 뭐 감지를 한다면 앞으로 저는 이 평균 가격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제 뭐 대치동 분위기 봐도 어제 대치동 가서 제가 밥 먹었는데 사촌 누나하고 다녀오셨군요. 사촌 누나 대치동에 있어서 밥 사준다고 해서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레미안 팰리스 앞에 보면 성경 아파트 있거든요.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7명이 서로 계약을 하려고 뭐 갑자기 다 달려왔다고요? 달려와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네,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오늘 발표가 됐으니 네. 더 이제 3일 만에 또 해야 되니까 더 또 한 3일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관련 카페도 좀 들여다봤더니 대치동 우선미 매물 품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학원가에서 정말 수요들이 서울시가 지금 단속하고 있잖아요. 중개업소 지금 단속 들어갔거든요. 그 단속은 어떤 것에 대한 단속이에요? 그게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혹시 뭐 부정거래라든지 뭔가 있다고 단속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걸 왜 단속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단속하니까 귀찮으니까 문 닫고 계약은 해야 되니까 인근 카페 가서 이제 또 계약을 하는 그런 해프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지방 부동산이 죽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울로 몰린다. 이 네.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이거는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여기에 대해서 그 감세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장 분위기 반전될까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정부는 이제 감세 혜택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중과세는 이제 더 두들겨 맞는 거고 어차피 세금은 내는 건데 학교 다닐 때 뭐 한 5대 맞을 거 원래 10대 선생님이 때리려고 하다가 너는 봐줄게. 너 네. 지방에 사니까 너는 3대만 때릴게. 이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지방을 살려야 되고요. 지방 경쟁력, 지방에 있는 자본들이 지방에 재투자를 해야만 저는 지방도 살고 서울도 산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투자자라면 중과세 적용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기자님이나 제가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적어도 5년간 양도세 면제 1년 동안 해줄게. 취득세 면제해 줄게. 재산세도 좀 깎아줄게 라고 하면 그래?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적어도 계산기 두들기고 싶은 생각 정도는 들게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그 발걸음이 좀 가벼워야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또 공평하게 반영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니 근데 최근에 좀 주춤하다고는 하지만 이 광교 신도시에 무순위 청약이 있었나 봐요. 네네. 이 두 채가 나왔다는데 36만 명이 몰렸어요. 36만 명이 올렸는데요. 네. 한 개는 계약 취소여가지고 이제 뭐 무주택자들만 가능했고 이제 전국에서 집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게 한 개가 나왔거든요. 전용 6구인데 34만 명. 고 하나에만 34만 한 채에 34만 9천 명이 몰렸는데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가격이 한 5억 이상 저렴하고 하고요. 시세 대비. 네. 입지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신분당선 초역세권에 광교 경기도 도청에 있는 편의시설과 역세권과 모든 걸 다 갖춘 신축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분양가 원래 시세대로만 줘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이게 로또까지 되다 보니까 저도 이거 보고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가 에휴 내가 뭘 되겠어라고 어차피 안 이제 될 포기는 건데. 어차피 안 될 건데 했는데 역시 34만 9천 명, 35만 명이 몰렸으니까 안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거면은 이 물량이 안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지금 4년 전께 지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문제가 있는데 법적 대응을 하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하다 결론이 하다 났다. 결론이 이제 지금 나왔던 거고요. 이제 5월부터는 안 됩니다. 이제 5월부터는 무주택자들만 가능하게 법이 바뀌기 때문에 마지막 로또 아닌가 싶습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 제도가 달라져서 5월부터는 무주택자 그리고 그렇죠. 해당 지역만 가능해지죠. 해당 지역도 지자체장이 우리는 이 지역만 할래. 우리는 수요가 없으니까 전국으로 해도 돼.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동안 이슈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진화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이 제안했던 전세 10년 보장법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게 지금 2+2잖아요. 네. 그럼 2년 살고 최대 갱신해서 4년까지 가능하죠. 4년인데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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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10년 동안 10년 동안인데 이제 굉장한 집주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야 4년 또 이게 우리가 못 참겠는데 10년이 이게 무슨 말이냐. 작년에도 한번 논란이 있었잖아요. 무한 계약갱신 그렇죠. 해서 난리가 나서 이제 없던 거로 했는데 이게 불과 한 4개월 만에 다시 나오니까 분노가 2배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왜 생기냐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게 되면 상가는 10년입니다. 1년 단위로 해서 상가는 1년이거든요. 1년 1년에서 10년인데 상가는 왜 그렇게 생기냐면 우리 인테리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매덕들에서 인테리어하고 네. 권리금 들어가잖아요.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뭐 시설 권리금 들어가니까 10년 장사해서 본전은 뽑아야 되니 투자금을 뽑아야 되니 상가는 10년을 해주는데 이걸 주택에 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10년, 10년을. 그럼 주택은 사실 인테리어 그렇게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들의 뭐 세입자는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집주인들은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아니다. 그냥 우리가 논의만 한 거지 이게 의제는 아니다라고 네. 이제 긴급 진화를 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상했던 결과잖아요. 작년에도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아니라고 불 끄는 모양새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구역 재지정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 이게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정책이기 때문에 한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발표해야 되고요. 이렇게 섣불리 발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오랜만에 전세 사고가 좀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기준이 됐던 종전연도 사고가 너무 많았던 건지 진짜 사고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4년까지 이제 너무 많은 사기가 있었는데 그슬러 올라가게 되면 뭐 2021년, 2022년에 전세 가격 급등했잖아요. 그때 문제들이 2024년까지 발생을 했던 거고요. 이제 좀 줄어들 때가 되긴 했습니다. 되긴 했고 허그에서 또 줄였잖아요. 이게 보증보험 한도를 100%에서 공시가격 뭐 90%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도도 줄이고 높은 전세 가격도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고는 있는데 이게 사고가 줄어들고 전세 사기가 없어지냐 그러면 저는 없어진다라고 생각 들지는 않고요. 지금 또 여전히 또 다양한 수법들 뭐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뭐 통장 명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기들이 네. 신종 사기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풀어야 될 숙제고요. 처벌 강화와 안전한 전세 계약 시스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용신님께서 두 아이가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서울에 집 사야 한다고 압박 아닌 압박을 하네요. 다시 지방으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한 번 상경하면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 지방은 진짜 소멸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의견 주시고요. 정현준님께서는 우리나라 전세제도 없애야 됩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또 월세가 엄청 오르겠죠. 그렇습니다. 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 우리가 또 매주 수요일에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리기로 해요. 네.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